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은 관광개발 및 국내외 여행 알선업, 그리고 항공권 판매 대행업, 전세 운수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해온 종합 여행기업입니다. 주요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업이 65%로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를 카지노가 25%로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월봉으로 차트 한번 흐름을 살펴보면요. 과거에 이렇게 치솟은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행 자체가 어쨌든 이런 업황을 굉장히 많이 따라간단 말이죠. 그리고 대외적인 이런 여건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에 따라서 크게 한 번씩 가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절대로 장기 투자하는 기업은 아니고, 이렇게 모멘텀이 좀 나올 때 한 번씩 여러분들이 구간 잡고 들어가시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큰 이슈는 없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 우리가 초에 코로나로 한번 크게 눌렸다가 다시 반등을 했지만 이제 이내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왔었죠. 최근에 요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다만 최근에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8,600원에서 지금 2배 가까이 올라왔어요. 지금의 그래서 반등에 굉장히 좀 잘 성공을 한 편이고, 이 정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흐름이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한번 눌릴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수익 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제 아직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구간. 그래서 각자 이제 평단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요.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제 개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을 하고 있고, 외국인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매도 비중 보시면 어쨌든 공매도 비중이 좀 있는 편이에요.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크게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비중은 좀 부담이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매출부터 보시면요. 690, 760, 880, 160. 그러니까 쭉 올라가다가 코로나 때 한번 크게 눌렸죠. 이제 여행이 힘들어졌고 이때는. 그래서 한번 크게 눌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그래서 1000, 1800, 4100. 그래서 어쨌든 조금씩 올라가다가 올해 크게 올라가죠. 그래서 올해 많이 이제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이제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어쨌든 보시면은 과거에는 잘 나오고 있진 않았지만 영업이익이 크진 않지만 어쨌든 코로나로 가까워지면서 계속해서 적자폭을 키워갔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 올해 흑자 전환하는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은 다행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당기순이익은 많이 이제 적자폭을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올해까지는 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예상치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어서 부채 비율 보시면 130, 80, 80, 430, 2300. 그래서 과거에는 그래도 양호한 수준이었다가 갑자기 그냥 이제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버리죠.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회사 상황이 굉장히 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아지다 보니까 부채가 많이 늘어났고 올해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400대. 거의 500 가까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올해도 부채 부담은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장기 투자 하시면 안 되고요. 부채가 좋더라도 여행 쪽은 장기 투자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ROE 보시면 2, 그 다음에 이어서는 계속해서 자, 적자를 기록을 했죠. 순이익이 적자가 나왔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올해는 이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는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EPS도 마찬가지 흐름이고요. 자, 어쨌든 실적이 계속해서 좋지 못하기 때문에 배당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실적이 잘 나와야 배당을 이제 시작을 할 텐데 배당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배당금은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PER은 어쨌든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산출이 되지 않고 있고요. PBR은 3배. 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좀 고평가되어 있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최근에. 그래서 지금은 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오영훈 제주지사가 중국인 제주 무사증 입국 허용을 촉구하면서 한중 교류 재개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오늘 굉장히 좀 호재가 들어왔죠. 정부가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5% 가까이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 나왔었죠. 주가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런 이유로 롯데관광개발은 중국 VIP에 기반한 중국 리오프닝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해 4분기에 매출은 626억 원, 영업 손실은 12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만 이제 영업 손실 기준 컨센서스인 이제 129억 원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예상치에 부합을 한다는 내용이고, 지난해 4분기에 제주에서 오사카 그리고 제주에서 대만 이 두 개 노선 재개 및 홍콩과 일본 전세기 운항을 통해서 트래픽이 빠르게 회복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에 카지노 매출은 2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카지노는 외국인밖에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런 여행길이 많이 뚫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줘야지 카지노도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카지노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출 비중의 25%를 차지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사는 1600 객실에 달하는 호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의 경우 제주도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또 중요한 하나의 발판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내국인 수요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더라도 외국인 수요가 이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고, 카지노 수요가 증가할 경우 객실 점유율의 증가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가 살아나면 호텔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객실에서 머물러야 되니까. 그래서 호텔업이 이제 65%잖아요, 매출 비중. 그래서 카지노가 잘 되면 연계해서 이제 호텔까지도 이제 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마련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많지는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슈는 요 정도로, 주요 이슈는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규 진입은 저는 반대 의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죠. 지금 저점 대비 2배나 올랐고 굉장히 고평가 구간에 있다는 점, 그리고 조만간 지금 거의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하기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바는 지금은 한 70%에서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일괄 매도까지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이 나는 좀 늦게 들어가서 많이 안 났다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절반 이상은 좀 파셔야 되고, 지금은요 70%는 파셔야 되고, 나머지는 한 17,000원까지 최종으로 가져가 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최종은 17,000원 드리지만 저는 안전빵은 16,000원 보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은 16,000원까지 이렇게 리미트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까지는 그래도 더 욕심내서 나는 여기까지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맥시멈 17,000원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목표가 기준선 드리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꼭대기에서 물리신 분들 평단 관리는 좀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저평가 구간, 이렇게 제가 항상 저평가 구간에서 반등하는 이런 구간에서 물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물을 아직 안 타서 아직 꼭대기에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위에서 물렸는데 물을 타셔서 예를 들어 나는 10,000원 중반대까지 좀 맞춰놨다 평단을, 그러면 보세요. 지금 나와도 돼요. 지금 나와도 되고 거의 본전 근처이기 때문에 뭐 16,000원, 17,000원 되더라도 충분히 손절할 수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탈출 기회가 생기는데, 만약에 물을 안 탔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못 타요. 지금은 절대로 물 타면 안 되는 구간이에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거의 맥시멈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만약에 물을 타시잖아요. 본인 비중만 높아지고 투자 금액만 늘어날 뿐 평단은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가요. 효율적으로 이제 평단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저평가 구간에서 반등 시 여러분들께 물을 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가가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조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저평가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 그때 물을 타셔야 돼요. 그래서 10,000원 중반대까지는 적어도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향후에 다시 한번 또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좀 나는 더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예전에 그 스터디 카테고리에 제가 영상 찍어 놓은 거 있죠? 분할 매도, 분할 매수, 물타기 관련해서 영상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어떻게 평단 관리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영상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 주도 또 고생 많으셨고, 이제 주말인데,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좀 머리 좀 식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